시설 관리를 보통 격일제로 합니다. 그러면 격일에 밤을 완전히 꼴딱 새는 24시간으로 근무를 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땡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휴게 시간이란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4시간을 일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면을 어떻게 자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어떤 적이었냐면 시설 관리 취업이 되는 걸까요? 왜 시설 관리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은가요? 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에요. 자, 야간 근무는 보통 어떤 일정이 있나요? 순찰이나 현장 확인 등을 하시나요? 또는 새벽에 잠은 어느 정도 자나요? 아침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역시 과거에 다 올라왔던 영상들이에요. 과거에 다른 분들이 다 궁금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 답변 달아드렸는데 다시 재방송을 합니다. 네, 저도 못 찾아요. 못 찾는 게 당연해요. 예, 이 유튜브는 어떤 검색 기능도 안 되더라고요. 채널 내 검색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먼저 야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야간에 하는 일. 자, 이게 건물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건물별로. 예,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예, 오피스텔 다 다른데 이제 아파트가 제일 많이 갔을 테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아파트는 야간에요. 보통은 대기 일을 해요. 대기. 예,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소방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갇히면 비상 버튼 누르죠. 그래서 막 거기다 바로 대고 얘기하죠. 요거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CCTV도 계속 봐주는 경향이 있고요. 무슨 뭐 위험한 거 없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차 차단기 안 올라가거나 그럴 때 그런 것도 이쪽에서 뭐 해주기도 합니다. 주차 차단기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이런 방제들 쪽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저녁에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는 저녁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낮에 안 돼서 이제 일과를 밤에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뭐 저 난방이 지금 이제 난방 틀어야 되는 시즌이 됐죠. 예. 난방을 돌렸는데 방이 안 따뜻해요. 봐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올라가는 거. 뭐 또는 이번 달 난방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난방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는 거. 요런 것들도 저녁에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요새는 많죠.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이 시설 중에 독서실들이 보통 있어요, 요새. 예. 또는 커뮤니티 시설을 외주 줘야 되는데 외주 주지 않고 여기 관리소에서 관리하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대신에 또 급여 조금 올려준다 그러면서 막 여기다 시키는 사실 이거 하지 말아야죠. 외주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시키는 데에 보통 그거 뭐 가입하거나 어 월별 사용 연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소에 저녁에 와서 해달라고는 합니다. 예. 그리고 차량 등록도 밤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잡다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간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건물 쪽 가면은요. 대부분 야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거의 일이 없어요. 진짜 여기는 방제만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밤에 민원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밤에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자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밤에. 오피스텔도 사람 거기서 자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자, 순찰이나 현장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예, 건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그러는데 그 트렌치 같은 데서 비 많이 왔을 때 어, 그 트렌치 같은 데 이 낙엽 같은 거에 막혀 가지고 배수 안 돼서 이렇게 물 차는 경우 요런 것들 확인해 달라고 예, 그런 거 확인하라고 가서 순찰 돌라고 이렇게 가면 띡 하고 되는 거 있어요. 순찰 무슨 펜 같이 생겨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띡 하고 갖다 대면 여기 왔던 게 이제 전산의 기록이 남는 거죠. 그래서 몇 시에 어디에서 순찰 어떻게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드뭅니다만 있습니다. 있기는. 예,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새벽에 잠은 어느 정도 자나요? 이거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일단은 휴게 시간은 예,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휴게 시간이 5시간 있는 데 있고 어떤 데는 더 뭐 짧은 데도 있고 제가 새벽에 휴게 시간 1시간도 봤어요. 제가 간 곳은 아닌데 그 저기다 써놨더라고요. 그 우리 저기다가 그 구인공고란에다가 휴게 시간 이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죠. 보통 점심 휴게 시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주간 휴게 시간 휴게 시간 2시간 이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1시간 이렇게 그냥 요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간 휴게 시간 해가지고 3시간 그러면 밤에 새벽에 3시간 그냥 예, 완전히 자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안 합니다. 3시간 돼 있어도 그냥 뭐 7, 8시간 자요. 잡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라도 소방이 뜨릉 하고 이제 소방 경보음이 울면은 그때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난 3시간이라도 좀 정확하게 똑바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3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그 완충이 참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잠자기는 잡니다. 근데 저는 이 휴게 시간을 1시간도 봤어요. 네. 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안 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 야밤에 1시간 자면 무슨 피로가 풀리겠어요. 집에 가서 왕창 졸리지. 예. 하여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곤 합니다. 새벽에 잠은 그 정도 잡니다. 아침에 인수인계 어떻게 하냐고요? 음, 아침에 이제 교대자가 와요. 교대자. 오면은 전날 있었던 일들 중에 알아야 될 부분, 또 전날 있었던 일 중에 뭐 미비된 부분, 아직 다 안 된 부분, 그런 거를 교대자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맡기죠. 네. 보통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아침에 인수인계를 할 때, 니들끼리만 하고 그냥 퇴근해. 다시 말해. 소장님은 한 9시에 오세요. 보통 그렇죠. 근데 직원들이 7시에 교대, 이렇게 하면 알아서 교대하고 가란 소리예요. 근데 인수인계를 소장님 계신 곳에서 9시에 꼭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수인계 다 끝나고 하면 최소 9시 반에서 10시쯤 되거든요. 이러면 예,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거나 그래요. 좀 안 좋아요. 9시 반에 퇴근해도 밀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 좋습니다. 직원들이 보통 7시에 저 인수인계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퇴근 시간 안 막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간에 퇴근하는 거니까 안 막히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일찍 퇴근하고 일찍 출근한 사람은 또
출근할 때 안 막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의 답변은 얼추 다 된 것 같죠? 예,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기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내용도 전자책에 많이들 있는데 제가 시설 관리된 전자책 썼거든요. 네, 요거 구입해서 보시면 되는데 가격은 5,000원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저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되는 거 그거예요. 딱. 돌체라떼보단 싸죠? 네,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자책이라서 시설 관리에 관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자, 전자책이라서 휴대폰, 패드, 노트북, PC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휴대폰에서는 크게 활짝 크게 보이니까 걱정 안 하고 보셔도 됩니다. 뭐 인쇄를 난 무조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인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 딱 하시면 이제 전자책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링크가 나와요. 여기다가 신청한다고 하고 쓰시면 됩니다. 쓰는 건 별거 없어요. 뭐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지메일 주소 이런 거 씁니다. 그 전자책은 지메일 주소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지메일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